안녕하세요. 오늘도 소중한 아이, 소중한 엄마와 함께 책 여행을 함께 떠나고 싶은 책 가이더 오미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도 이 시청하시기까지 정말 많은 일과들이 있으셨죠. 우리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또 고민하시고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는지, 책을 잘 읽을 수 있는지 많은 고민하시는 어머니들께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네, 오늘은 어떻게 하면 논술을 잘 할 수 있는지, 또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가장 필요한 것은요, 무엇보다도 책 읽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책 읽기라고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 그거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책 읽기를 왜 논술을 위해서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이유를 알고 시작을 하면 책 읽기의 방향도 잡히고, 그리고 책을 어떻게 접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책을 소개해야 되는지도 입장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논술과 책을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 그냥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니까 그렇게 논술을 하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논술을 할 때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책을 읽게 되면은요, 우리 아이들이 책 속 안에서 책의 인물들이 있죠. 그리고 책의 상황들이 있죠. 그 책의 인물과 상황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성냥팔이 소녀가 있어요. 그러면 성냥팔이 소녀와 자기 자신을 이제 비교하게 되겠죠. 아, 나는 이렇게 따뜻한 집에 있는데 성냥팔이 소녀는 저렇게 추운 곳에 있네. 아, 정말 춥겠다. 힘들겠다. 그리고 성냥팔이 소녀가 하늘나라로 갔을 때 나 너무 슬프다. 아, 정말 어떡하지? 성냥팔이 소녀 다시 살릴 수 없을까?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아이와 이 인물과 이렇게 다르구나. 나는 이 인물의 생각에 대해서 그건 아닌 것 같아. 반대해. 나는 이렇게 피노키오처럼 거짓말하는 아이는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렇게 부모님께 피노키오처럼 거짓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조금씩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요, 아주 작은 하나의 과정인 것 같지만요, 논술이라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 자신을 잘 알아야 상대방의 의견도 잘 알게 되거든요. 상대방의 의도도 잘 파악할 수 있거든요. 아주 어린 아이들이 영유아기를 지나면서 마음 읽기라는 과정을 지나가게 됩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우리 엄마가 슬프겠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나는 혼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 읽기라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독서를 통해서도 마음 읽기가 가능해집니다. 내 마음을 읽어지게 되고요. 그렇다면 나 자신을 바로 알게 되는 사람은 상대방도 바로 알게 됩니다. 아, 상대방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구나. 아, 그러면 상대방이 이런 생각을 하면 이런 행동을 취하고 이런 근거를 만들어내겠구나를 예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논술의 가장 큰 기본은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 독서를 해야 한다. 책을 읽어야 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 자신을 안 다음이 바로 상대방을 아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독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맥락이 잡혀지죠? 독서는 직간접적인 어떤 경험과 어떤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다른 상대방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 자신만을 발견하면 그 다음부터 독서는 안 해도 되나요? 아니죠. 우리 어머니들 아시잖아요. 매일매일이 새롭고 매일매일이 성장하는 나를 발견하시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평생토록 논술 이외의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나와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바로 책을 읽고 또 책을 읽는 거에 부수적으로 논술이라는 결과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나와 당신, 다른 사람, 나와 너의 어떤 입장을 잘 알았다라면요, 그 다음엔 어떤 생각의 힘이 생기냐면요, 자기 자신의 입장이 생깁니다. 아, 나는 이런 입장이야. 나는 낙태법에 관해서 14주 이내에 낙태할 수 있는 낙태 허용에 대한 법이 이렇게 허용이 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라는
생각의 힘이 생기는 것이 바로 독서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힘으로 내 자신의 입장을 만든 이후에는 바로 논술, 뭔가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입장이 없는데 무엇을 쓸 수 있겠어요? 네, 책을 읽으면서 너와 나를 알게 되고 그러면 나의 입장이 생긴다 라는 거죠. 나의 입장이 생기면서 나의 주관도 생깁니다. 나의 가치관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요, 무언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안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사건, 그리고 내가 어떤 처지에 있을 때 어, 안목이 생기는 거죠. 이 안목이 생김과 동시에 그러면은 이것을 어려운 말로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기 입장이 생기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의 안목이 생기는 것, 이걸 통찰력이라고 하죠. 예. 통찰력은 무언가 꿰뚫어 보는 것을 말합니다. 통찰력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당황하기보다는 침착하게 행동하죠. 그리고 어떻게 사건을 해결해야 할지 차근차근 생각하고 행동하고 해결하게 됩니다. 이것은 논술에서도 똑같이 이입이 됩니다. 논술 문제가 나왔어요. 아주 긴 문제겠죠. 대부분 우리 아이들이 입시에서 접하는 논술 문제는요, A4 반장에서 A4 한 장 정도의 긴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 입장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것에는 지금 계속 말씀드린 독서가 밑바탕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단순히 독서를 잘 해야지 돼요. 독서를 꾸준히 해야지 논술을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논술과 독서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독서를 통해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 입장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끝내는 내가 가지고 있는 통찰력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독서의 힘이고 그 힘으로 논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논술의 뭐 작은 기술이라든가 쓰기의 스킬이라는 것은 정말 아주 간단하고 그리고 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습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글쓰기는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수정으로 인해서 퇴고로 인해서 완성되는 과정이지만요. 우리가 글을 읽고 책을 읽고 나 자신을 발견하고 통찰력을 기르는 것은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 어머니들, 독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좋아요. 어떤 재미를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독서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기른다는 아주 커다란 그림을 그리시면서 독서를 지도하시고 또 어머니들 스스로도 독서를 해 나가신다면 아마 독서의 질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지금 초등학생일지라 할지라도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글을 쓸 때, 또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서 글을 쓸 때 아마 분명히 다른 친구들과 다른 독창성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논술 잘하는 법, 독서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즐겁고 행복한 책 여행 보내세요. 안녕.